러시아 침공을 바라본 각 국가들이 방위력 강화 및 재정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방위력 강화에 대해 각국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침공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양측에서 겉으로는 방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침공을 꿈꾸고 있다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방송, 신문,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던 몇 주 전만 해도 주변 일본인들 대부분의 반응은 설마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무참히 깨졌고 전쟁은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1년 이상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켜보는 현재 일본의 상황은 꽤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위협이면서 불안이고 또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의 침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주요 7개국과 보조를 맞춰 푸틴 대통령 자산 동결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문제 등 러시아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큼 그동안 관계가 엇나가는 것에 신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쿠릴열도 문제가 진전이 없는 것도 작용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국의 외교 안보에 파급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허용되면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미중 전략 갈등의 최전선인 대만 해협과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도 얼마든지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달 25에서 2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92명 중 77%가 러시아 침공의 여파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자민당 극우 성향의 의원들은 군비 확장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핵 공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대놓고 동조하는 자민당 내의 일부 극우 성향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한편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결국 군사경제 분야에서 부상하며 권위주의 국가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일본이 떠안아야 할 몫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지난번 전해드린 소식과 같이 내부 반발도 상당해 당장 핵 공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국방 예산 확대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은 중국과 북한을 상정하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움직임을 감지한 북한에서 이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발언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최근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위험천만한 재침야역의 분출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논평은 해당 발언이 저들의 침략 무력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의 표시인 동시에 날로 팽창되는 재침야역의 분출이라며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춰 대륙 침략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재침 기도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반 사실은 일본의 대륙 침략 책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제사회는 대일 경계심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일본의 재침 실현 책동에 공동의 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기시 방위상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머무는 등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따라 문제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유사시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5일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으나
그들은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한 것뿐이라 주장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명분을 내세워 준중거리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근 도발 강도를 생각하면 이러한 비판 발언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인데요. 한편 북한은 일본의 주장에 반발하며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 대해선 거부감과 편견, 적대적 입장에 사로잡혀 초보적인 판별 능력마저 잃은 무지와 목매의 산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김설아 일본 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글을 싣고 최근 일본 방위상이 우리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라면서 또다시 걸고 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쏘아 올리든 일본은 우리의 주권과 내정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시비할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조금도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남한의 경우 아직 현재의 기술력을 이용한 순수 국산 생산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이 부러울 것이다. 한국은 이 일로 너무 비뚤어지지 말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는 게 좋다. 그냥 그것뿐이야. 북한에는 아마 아직까지도 자체 위성 발사 기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이라면 중국의 첩보위성 발사를 의뢰하겠지만 그것도 어떤 사정으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탄도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에 카메라를 달아 극히 짧은 시간만 지상을 촬영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 구도로 볼 때 어안 렌즈를 사용한 것은 일목요연하고 그 때문에 시야 전체가 원형이다. 그걸 야후코메에선 예전에 꽤 많은 사람이 둥근 지구를 멀리서 찍은 사진으로 착각하고 북한의 기술이 놀랍다며 감탄했었다. 하지만 아직 해바라기 기상의 기술 따위와 비교하면 발밑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제는 헌법구조 견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 러시아 침공 사례로부터 이미 일본은 자국 방위에 중대함을 통감하고 있다. 억지력이 없는 나라는 언제나 침략당한다는 걸 말이다. 발동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미안보 조약만으로는 불안하다. 정부도 자국의 방위력 강화에 이웃나라에 대한 배려 따위는 불필요하다고 빨리 받아들여라. 한국도 만들고 싶겠지만 핸드폰처럼 부품만 사서 조립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 아무래도 무리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북한은 핵을 소지하고 있는 건지. 핵이라는 것은 지난 대전에서 전승국만이 이를 갖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소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잖아. 즉석에서 핵 포기를 바라고 있다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독재자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말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이나 압력을 가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